우리 때에는 그 18기라는 게 많았어요. 18기. 그러나 그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동네에서 고드름이 얼면 두발당상 치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한 무예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YMCA에서 경농 18개라고 경농 18기가 도장을 넣는다고 그래서 내가 경복 중학교 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15살부터 그때 시작한 것 같아. 근데 그 경농 18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윤명희 선생님의 그 별명이지. 그래서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 청량리나 동대문 쪽에서는. 왜냐면 18기라는 걸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아니까 거기에 그 18기가 도장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찾아갔지, YMCA. 그래서 거기서 입문을 했어요. 그 명칭은 권법부예요. 권법부.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운동에 대한 태권도니 이런 걸 몰랐으니까 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권법부라고 그래서 YMCA 권법부라고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윤 스님이 하신 것이 그러니까 권법이라고 그러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주중 등지에서 그래서 아마 그 첫 번째 명칭을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서도 그 권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한연무관도 권법부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연무관의 권법부에서 전성섭 선생님하고 같이 교수를 했죠. 농구장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농구장에서 솔직히 한 500명이 들어와서 같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강당을 의자를 치고 하고, 그러니까 아래층이 역도장인데 역도장도 치고, 거기서 세 군데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선생님은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손 질르면 우리가 따라서 하고, 발 차면 발 차는 거 따라가고, 형이라고 그때는 그랬지만은 그 형을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무슨 이것이 이유를 말씀하신 거 없고, 성격보다도 말하자면 그 과묵하신 분이. 처음엔 도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긴 했지만 난닝구 입고 했지. 그러니까 난닝구 입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 내가 상상한 거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해서 유도복 그런 비슷하게 해서 입고 했어요. 권구가 그 요도다장이 그 뒷마당에 있었는데 뒷마당 앞에 곤고를 세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 가서 가끔 곤고를 갖다가 달려놓고 그랬죠. 처음에 한 2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심사를 봤어요. 심사를 봤을 적에 500여 명이 봤죠. 봤는데 180 몇 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난 그땐 한 8, 900개 못 받았어요. 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전에 딴 데서 온 사람들은 이게 4급까지도 올라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띠는 처음엔 몰랐어요. 또 몇십 년 동안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태극띠를 띠신 것 같아. 그냥 위에는 빨간 거고 가운데는 하얀 줄이 있고 밑에는 파란 줄이 있는, 그러니까 전상수 선생님하고 우리 윤 선생님은 그 태극띠를 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태극띠라고 명명을 했으면 우리 선생님은 태극띠는 말씀 없었어요. 이제 그것은 언론 생각할 적에 나중인데 근래 한 10여 년 전에 생각을 한 것이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하던 그런 띠보다는 이 한국적인 그런 띠를 갖다가 두 분이 매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하나가 무도관이라는 도장은 말하면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입는 보통 옷을 도복으로 한 것 같아요. 유단자는 우리는 검은 띠에다가 가운데 하얀 줄이 있어. 그리고 대한연무관은 가운데는 하얗지만 아래 위가 펄해요. 펄한 게 유단자예요. 내가 기억하기엔. 그 다음에 유급자는 우리는 4급서부터는 펄은 띠를 맸어요. 그러니까 펄한 띠에 물론 하얀 줄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무관은 유급자는 펄한 데다가 빨간 데에다가 하얀 줄을 넣었어요. 그건
내가 우리 도장 봐서 거기를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무관 거는 자주 구경을 해서. 나는 한경도 북촌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만주에서 태어나셨다고. 그게 확실한 건 모르죠. 그때 그 양반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경도 뿐이고, 그러니까 한경도에서 그냥 태어나신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주니 어디냐고 얘기가 나오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주에서 말하자면 몽고 권법이니, 그러니까 조금 중국하고는 다른 그런 권법을 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셔서, 일본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일본에서 이제 오키나와 갈아들이는 걸 하니까 아마 그것도 참작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도에마 선생을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오키나와 가라데를 했죠. 그래서 나도 오키나와 가라데를 배웠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잘 우습게 생기고 말이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주면 자기를 말이야 어떻게 할까 봐서 그런지, 중국 사람 성질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아마 몇 달을 그냥 가서, 그러니까 말이야 눈이 오면 눈도 실어주고 말이야 아마 그렇게 좀 말이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좀 말이야 가르쳐줘도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렵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적에 내가 볼 적에는 얘기 들은즉슨 사례도 올사금도 좀 많이 내고 그러고 배운 것 같아. 도야마 선생님하고는 말하자면 교환이죠. 교류를 한 거죠. 말하자면 어디에서는 거기서 무슨 부의 부장을 하고 그랬더니 부장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도야마 선생이 요청에 의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마 일본 대학에서 일본의 가라데 분가 누가 많이 그러니까 협박을 놓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아마 그런 거네. 몰매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라데 부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좀 신경이가 있어가지고 혼을 내서 이게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에마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만나보고 그러니까 정말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교환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책을 보니까 도에마 선생의 책을 보니까 5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명단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도관을 창설하신 그러니까 윤케병 선생님도 두 분이 5단이라고 리스트가 돼 있더라고. 김규왕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중앙대학을 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한경도고 같은 그러니까 일본서 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같이 모시고 댕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6.25 한 1년 전 거인가 그때쯤 오셔서 선생님하고 터조사를 많이 하더라고. 그 양반이 터조사를 많이 하고 그게 교범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대한유무관에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누구야 전상섭 선생님하고는 아주 친하고 전상섭 선생님이 우리 YMC에 오셔서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상섭 관장님은 선생님은 말하자면 운동을 특별하게 이게 발차기라든지 이런 거 혼자 하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딴 분은 특별하게 친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나 6월 24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6.25 전날 우리가 대회를 했을 적에 그때 그러니까 많이들 오셨죠. 다 오신 건 내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상섭 선생님밖에 몰라요. 근데 그때 할 적에 우리가 대회가 아니라 서른 할 적에 황기 선생도 와서 가끔 견학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야 최홍희 씨도 가끔 왔어요. 최홍희 선생님이 최홍희 장군이죠.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참령, 소령 때인데, 지금은 소령이에요. 그때는 참령 때, 아, 형님, 국방부대 경비대 오셔서, 권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뭘 내가 못 가르친다고. 내 옆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자네가 참령인데 말이야. 내가 참의를 달고 가서, 그때 참령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군수참모부장을 했어요. 지금 군수참모부장은 소자인가 중자인데, 최홍희 씨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참령을 했다고. 내가 아유 가르치지 못해. 근데 왜 그랬는지 난 모르지만은 그때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한국의 권법이 좀 많이 널리 그때 새로운 그러니까 권법이 알려졌을 텐데 거절하시더라고. 그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일설에는 청량리에서 불량표하고 싸우다가 말이야 칼을 막다가 말이야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면 그 장갑을 끼고 다닌다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나도 요새는 장갑을 끼는데 편해요. 손 주먹치기가 편하더라고. 그 장갑을 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끼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몰라요. 내가 그 전에 선생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운동장에서 연보전 축구가 있었어요. 연보전 축구가 있는데 내가 경복 1학년인가 2학년 때 거기에 본부석에서 축구가 끝났는데 말이에요. 정구장에서 지금 18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그냥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때 막 그 정구장에 역도 시합을 끝나고 마루에 너희가 있더라고. 마루가 있더라 이거야.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뭐 하더라고. 그게 내가 뭔지 알아야지. 그게 저기 18기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뭐냐면 여기는 상대가 없어서 이 양반이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상대가 없는 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하는 형을 익힌 사람이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 양반이 그게 나중에 이제 YMCA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는 안 했지만은 난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 도장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수련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얘기만 들었지 난 그 이후, 이후에 몰라요. 뭐냐면 수련. 그러니까 경동중학교 다니는 김주원과 이주호 있어요. 그 사람하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광목안 창설자 이동주 씨 같이 운동을 했다는 거 그런 것만 얼핏 들었지 어떻게 된 건 몰라. 이제 그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나쁘게 됐다고 말이야 어디로 그런 얘기인데 난 그 이후에 6.25 6월 24일 이후에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풍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서 김기환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북에 그러니까 저걸 해가지고 어디서 또 한경도로 모양은 무슨 공장으로 말이야 쫓겨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몰라 그 다음에 이거 잘 몰라.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시는지 모르지 그런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한국 분으로서 그러니까 말하면 일본의 오키나와 가라데를 하신 분의 조영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조영주 선생님은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명호라고 늘 나보고 명효 그러시더라고. 근데 오야마 마스터스라고 있어요. What is karate? This is karate. 또 속불을 갖다가 미국에서 자르고 오늘날 태권도에 영향을 미친 것도요. 그 양반이 미국에서 개척을 한 사람의 한 해이기 때문에 한국의 태권도가 오늘날 많은 덕을 본 거예요. 발전하는데. 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과학원인가 키스든가 거기에 초대 회장으로 있는 초대 뭐라고 그러나 회장인지 이사장인지 그 양반이 와세다 대학에서 가라데를 했어요. 최형섭 박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 들으시선 한국 사람으로서 많아요. 그러니까 가라데라는 사람이 물론 도장을 하지 않고 가라데 한 사람들이 유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장을 한 사람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도장을 하신, 그러니까 윤병인 선생님이나 전상섭 선생님은 태국 띠를 맨 것은 내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애국심의 발로다 이거야. 황기 선생이 말하자면 고구려 백제의 옷을 만드는 것은 처음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민족주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국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예는 애국이다 이거예요. 왜? 예전에 무예를 모르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잖아.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예라는 것을 닦음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예는 애국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다 그렇게 하나의 민족 정신이 있어서 태국띠를 메고 말이야 그런 옷을 입지 않았는가 내 생각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 장군이 내가 있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무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많은 충무형인데 그 사람이 애국심의 발로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충무형 오키나와를 가리킨 걸? 오키나와는 자력을 갖다가 말하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발달된 거. 그걸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해서 오키나와 가라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국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것이 전통적인 것을 찾지 못한 처지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오키나와 가라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무예를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견인이 수벽지 이런 것을 그때는 나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다 놨어.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딴 나라에서 하던 거라도 수입이 되어 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양하자 이거야. 오키나와를 가리킨 걸? 오키나와는 자력을 갖다가 말하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발달된 거. 그걸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해서 오키나와 가라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국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것이 전통적인 것을 찾지 못한 처지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오키나와 가라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무예를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견인이 수벽지 이런 것을 그때는 나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다 놨어.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딴 나라에서 하던 거라도 수입이 되어 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양하자 이거예요.